네, 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배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사야죠. 사야 될 때입니다. 저는 뭐 지금은 이런 종목을 살 때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여야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누가 되시든 간에 새로 뽑힐 텐데 우리가 그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책 수혜주라고 작년 가을에 움직였었던 주식들이 그 사이에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다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 다시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 특히 제가 GS건설을 뽑은 이유는 지금 안타깝게도 현대산업개발 사태 이후에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의 잠실 지역에 이제 재건축을 승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음마아파트도 이제 수건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재건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설사들은 어디일까요? 만약에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한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가 현재 지금 그 사태 이후에 15억이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브랜드 명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브랜드 선호도 1위인 자의를 갖고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현재 지금 주가가 이제 월요일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매일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이 좀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도 핵심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바닥권 접근이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그중에 대장주는 저는 GS건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권 접근이다. 자, 그렇다면 GS건설 앞서서도 그렇지만 이런 건설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낼 때 조심스러운 것이 저희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기자재를 사오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지는 않을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많은 지금 정치인들이 건설사들의 건설 단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근데 건설사들의 글쎄요, 로비인지 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건설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설사들은 세 가지 건설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모건설. 이거는 공공 입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안 납니다. 그건 이제 명분 싸움이고요. 네. 해외 건설 같은 경우는 오리무중입니다. 환율이라든지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과거 GS건설 같은 경우 4천억 적자를 해외에서 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오리무중이에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죠.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우리나라 재건축입니다. 네.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뭐 저도 구체적인 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이익이 났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지금 공급 확대를 지금 여야 주자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공급 확대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물감이 늘어난다는 게 팩트를 맞춰야지 세세하게 야 이제 건설이 시작됐지 건설이 시작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줄어들까 이 부분을 신경 쓸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표적인 정책주죠. 건설주. 이제 진짜 갈 때가 됐다.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42,250원인데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라인 38,000원이지만 일단은 조금 선거 때까지는 좀 들고 가셔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이후에 또 보시는 분들은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시장에서 아주 큰 관심이 있는 종목 HMM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HMM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얘기하시는데 저는 핵심을 벗어났다라고 봐요. 네. HMM이 무슨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따라서 움직임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HMM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부 저도 이제 좀 여기저기서 얘기 듣다 보면 지금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물동량에 있어서 그 운임을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동량의 적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꼽히는 상해와 LA 노선에서 LA에서 지금 화물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배들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오면서 물동량 일단 운임 지수율이 올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뭐 군인들까지 투입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LA에서 적체 현상이 해소되면 결국 운임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해운 네. 지수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맞춰보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배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배를 1위서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한다면 HMM이 그중에서 몇 척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거의 1위 수준입니까? 10척 전부 다입니다. 아, 월등한 1등이에요? 12척까지. 아니, 1등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배 1위서부터 10위에서 12위까지가 HM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도적인 보시 1위군요. 네?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상해에서 LA까지 운임이 10,000원이라고 치면 단순하게 10,000원이라고 치면 뭐 일부 조선사들의 원가는 한 7, 8천 원 되겠죠. 근데 배를 더 많이 실으면 6,000원, 5, 6,000원까지 낮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조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경기가 활한 게 아닙니까? 배를 못 구해서 지금 뭐 비행기로 타이어를 실어 나르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화물에서 역사적인 이익을 쓴 거 아닙니까? 지금 배를 못 구해서 한국 타이어가 대한항공에 타이어를 실어 나르요. 그 무게, 엄청난 무게를. 그럴 정도로 배가 지금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많은 것들을 걱정하십니다. LA항이 풀리면 뭐가 내려가면이지만 지금 당장 HMM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에서 그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줄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라갈 때는 더 좋다라고 그러고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이거 쉽사리 꺾일 이유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세계 경기가 악화되면 해운 경기가 약화되죠. 그리고 페노션과 HMM은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페노션은 벌크인데 벌크가 움직이는 가장 황금 노선은 중국과 호주의 석탄 노선입니다. 그게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페노션이 못 오르는 거지.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완전 황금알을 낳고 있어요. 이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우려감을 낳고 근데 주가는 왜 올라가죠? 저는 그 부분을 보면 HMM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HMM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의 논리는 운임 지수가 이제 피크 아웃이다. 라는 논리인데 피크아웃이라는 걸 누가 알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저희가 전망하면서 네. 대응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이 그런 거죠. 어느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정답은. 네. 여우의 신포도 같아요. 내가 저 포도를 못 먹으니 저 포도는 실 거야. 지금 HMM 주가가 올랐으니 못 올라. 내가 사기가 두려우니 네. 지금 운임 지수는 피크아웃일 거야라는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어. 피크아웃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이지 먼저 저게 피크아웃일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주일 전에도 방송에서 그 얘기 들었고요. 그것은 여우의 신포도 같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크아웃이 아니다. 피크아웃일 수도 있죠. 피크아웃일 수도 있지만 피크아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이 전 세다라는 겁니다. 피크아웃이 모든 것을 눌러 일으킨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것이 언제 피크아웃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건 당연하죠. 사람들이 항상 언제 말이 멈출지는 대비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지금 꺼낸다는 자체는 저는 논리성은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모두 뒤엎을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 지금 현실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주가가 올랐으니 피크아웃이 될 거야. 근데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지금 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지만 피크아웃일 거야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은 저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HMM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기가 화랑이라고 표현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경기에 대한 또 시각도
많은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를 염두에 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차영준 소장께서는 경기도 좋고 앞으로 이런 해운 물동량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HMM 오늘 1.6% 오르면서 31,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탄력이 둔화되면서 지금 음봉으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자, HMM 저희 소장님께서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보십니까? 목표가 4만 원 정도 보고요. 손절라인 2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HMM을 오늘 당장 사는 것보다는 이제 HMM을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종목들은 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선업종과 이제 연관해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조선업종에 수많은 발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도되는 게 빨라야 1년 6개월이고요. 네. 근데 이게 수주가 들어가서 나오는 게 1년 6개월인데 수주되기 전까지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히 현재 지금 단기간에 이게 피크아웃을 해결될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그 운임이 내려간다 한들 운임이 내려가는 것은 전 세계 글로벌 선사들의 상황이죠. HMM의 이익은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쉽게 HMM이 이익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HMM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저희 메리츠 화재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요. 예. 자사주 취득 얘기가 나왔는데 예. 지켜보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언론에서 제목들을 보시는데 전 제목 뽑아보시는 분들에게 좀 불만이 있어요. 정확한 워딩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사주 취득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아요. 자사주 취득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메리츠 화재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 못 사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삼성증권과 이번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삼성증권과 계약을 했을 때 자사주 취득으로 끝난다라면 메리츠 화재가 삼성증권에 주문을 냅니다. 자, 우리 자사주를 사주세요. 우리 자사주를 사주세요라고 주문을 내고 주체가 메리츠 화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0억에 대해서 1년 동안 사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공시 위반이요. 뭐 안 사면 공시 위반이에요. 그래서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왔다라면 1년 내에 1,000억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면 증시는 호재죠. 근데 이건 신탁 계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삼성증권과 메리츠 화재의 관계에 있어서 신탁 계약의 그러니까 결국 자사주 매입의 주체는 삼성증권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뒤로 빠집니다. 돈만 주고 1년 동안 니네가 알아서 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신탁이라는 게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삼성증권이 받다가 1,000억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요. 또 심지어 예를 들어 주가가 바닥권이다 싶어서 메리츠 화재를 샀는데 6개월 뒤에 보니까 메리츠 화재 주가가 2배로 올랐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신탁 계약을 1년 맺었잖아요. 그 기간에 1,000억을 다시 다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라는 게 좀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사주 취득이 아니고요. 자사주를 사던 말던 샀다 팔았다 하던 그건 네 마음이다. 네. 그러니까 주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잠깐 오르긴 했는데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이건 호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투자자들은 당할 수도 있는 어떤 공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메리츠 화재 오늘 0.4% 오른 42,7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투자 의견은 중립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팅의 순간 마지막 종목은 제주항공이네요.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최근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는 최근 주가 움직임이 좋은 거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LCC인데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분들이 제주항공을 얘기할 때 제주도를 가봐라. 지금 뭐 어마어마 북적거리지 않느냐. 네. 그럼 제주항공이 수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팩트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HMM처럼 팩트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 제주항공이 그 서울에서 제주까지 비행기를 띄우는데 이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라는 게 고도까지 적정 고도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적정 고도에서 순항할 때 연료가 안 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는 순항 고도까지 올라갔다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선에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주 노선에서 이익이 안 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게 주가에 과연 이렇게 심각한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가가 지금 90달러잖아요. 항공유가 과거 대비 코로나19 이전 대비 2배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유는 2배고 지금 현재 그 비행기 값은 똑같고
그리고 이익은 안 나고 해외는 못 나가고. 글쎄요, 저는 지금 정도라면 뭐 운 좋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수익을 충분히 실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올라왔지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상에서는 저는 올라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이 아니라 제주항공 개별 이슈로 보시면 항공주도 전반적으로 저는 조심스러워요. 지금 상태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 화물에서 수익을 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객 시대가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우리나라가 이제 정점을 가는 건데 이게 참 투자자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은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보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보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정점을 향해 가는 건 맞습니다만 언제 열릴지가 아직은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열린다라고 한들 내일부터 해외여행 하십시오라고 한들 가고 싶은 사람 많죠. 근데 지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아직까지는 방역 규칙 때문에 70%밖에 못 태웁니다. 70%밖에 못 태우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항공료는 2배 올랐죠. 그러면 이게 수익권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볼 때 여행 항공 섹터들을 보면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미국 국내선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미국은 주가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만 갖고 오르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기대감 갖고 베팅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 가을서부터 10월부터 하나투어가 전 직원 출근령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많은 광고를 때리면서 내년 봄부터는 여행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확 무너졌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기대감으로 해서 배팅을 했는데 갑자기 올 봄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저는 과연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리스크를 테이크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우리가 오히려 피해야 될 주식들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는 생각보다 길어질 거로 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유가가 쉽게 안 내려올 거로 보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라면 항공료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항공사들이 나아질 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 사이에 비용으로 버티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비용으로 못 버티는 회사도 나올 것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베팅의 순간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